자, 언론에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가서 월세가 올랐다는데 사실인가요?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 원래 매매랑 전세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월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자, 이게 매매 전세 변동률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파란 선이 매매가 변동률이고, 그 다음에 빨간 선이 전세가 변동률이에요. 이렇게 보셨을 때요. 보시면은, 이게 KB 자료인데, 이게 1986년부터 자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보시면요. 여기 파란 선이 튈 때, 이게 빨간 선도 같이 튀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선과 빨간 선이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매매가는 침체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죠. 요때가 특이 사항이었고, 요때를 제외하고는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느냐? 자, 매매가 요게 집값이죠. 집값. 그러면요, 이렇게 집이 있어요. 10억짜리 집을 빌리는데 내가 이자를 받는 대신 집을 빌리는 거잖아요. 전세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7억을 줬다. 그런데 이 집이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집을 빌리기 위해서 7억 5천을 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언론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이 수요가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게 거짓이죠. 거짓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요, 저런 여론을 왜 만들어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시기 때문에. 근데 요 시기엔 무슨 일이 일어났죠? MB 정부에서 상황이 좋지 않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가를 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명분은 그렇게 잡아요. 전세가 수요 안정을 시키는, 전세가 실수요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 주거 사다리를 내줘야 된다 막 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전세 자금을 풀죠. 1억, 2억.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3억, 5억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내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은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 넣어가지고 전세에 거품을 끼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말씀하신 초이노믹스를 14년 7월에 집어넣으면서 매매 가격이 점점 더 상승하게 만든 거고. 그러니까 요때가 비정상적이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문제가 뭐냐?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조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래서 이 동조화가 심해지면서요, 지금 매매가 떨어지는데 전세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고 있죠. 옛날에 보시면 막 전세가 변동 막 이렇게 크긴 했지만 지금 동조화가 더 완전히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금리 영향은요, 예전에 배 이상이다. 왜냐면 전세가는 버텨줬었는데 이제 전세가도 금리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요, 저희가 임대차 3법 이야기를 할 때 2020년 임대차 3법 나오면서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전세가 폭등은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다. 저금리 때문이다. 그랬는데 다들 비웃었죠. 다들 비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와서 이제 말 바꾸죠. 아, 이렇게까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오르기 전부터 전세가는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 전부터. 자, 그러면요, 자, 핵심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 매매 수요가 될 무주택자들은 이미 전세 살고 있고, 매매 수요가 될 다주택자들은 매매를 안 한다고 해서 전세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억짜리 전세를 7억에 사는데 집값이 8억으로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을 7억 5천으로 올리느냐? 아니,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도요, 비싼 돈일수록 많이 빌려주는 거죠.
근데 더 싼 걸 빌려주는데 내가 돈을 더 빌려줘야 되냐? 아니죠. 요거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고 해봅시다. 10억짜리 집에 내가 1억에 200만 원 정도로 월세를 주고 살고 있었다. 너무 비싸죠? 100만 원. 그런데 얘가 8억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1억에 120만 원을 주고 빌려줘야 된다. 왜? 집주인이 올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만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가긴 가죠. 왜냐면은 전세 아니면 월세를 사니까, 그 임차인들은. 그래서 전세 아니면 월세를 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월세로 가긴 가요. 월세 수요가 늘어나긴 한다. 그런데 월세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나죠.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살던 사람들이 합가 안 나. 그래서 수요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간 추세만 볼게요. 자, 작년 1월부터 봤을 때 뭐 서울 같은 데 볼까요? 여기 여기 뭐 임대차법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니에요? 요거 줄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과태료 신고 때문에. 허위매물 과태료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이때 보시면은 전세 매물, 월세 매물 끝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월세 매물이 엄청나게 늘었죠. 자, 월세 매물이 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그러면요, 요거는 이제 집주인 운이 시장이기 때문에요.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은 올려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죠. 반대인데, 그래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언론에서 계속 떠들죠. 월세 대란이 난다. 월세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높은 월세가 거래된 것들은요, 반전세들이에요. 특수한 거래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월세 더 올라간다는데 집주인이 100만 원 내고 있는데 120만 원을 올려줘. 집값은 떨어졌지만 금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실을 알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 같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놓고서 때려치고 나가죠. 옆집에 90만 원이 나온다. 네가 깎아주지 못할 망정 왜 나한테 올려받으려고 하냐.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언론에서 계속 저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키니까 월세 가격이 오르는구나 하면서 넘어간 세입자들이 올려서 해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도되었던 것들은 전월세 전환율을 봤을 때요,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반전세로 갈아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아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야기하지만 보세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월세 가격 계속 오르고 전세 가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을 해요? 이자가 비싸니까. 근데 이자보다 월세를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물가도 오르고 삶도 팍팍한데 다시 전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싼 데를 찾아서 이동하는데, 사실 전세가 월세보다는 원래 우세 시장이죠. 월세에 사는 것보다는 전세를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심지어 뭐 빌라에서 고기 구워 먹지 말라고 갑질한 인간 봤더니 뭐 빌라에서는 고기 구워 먹는 게 아니다, 너 월세 살지 하면서 갑질했던 인간 보니까 본인이 전세 살고 있더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인데 요걸 하나 보실게요. 여기 한국 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월세 가격 지수를 보면 지금 어떠냐?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하락으로 바뀌었죠. 전국 하락, 수도권 하락, 지방 쪽만 아직 조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6대 광역시, 5대 광역시, 9개도, 그 다음에 8개도, 그 다음에 여기 서울 다 하락으로 바뀌었죠. 월세 가격은 당연히 하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가서 월세를 올렸다, 진실 혹은 거짓. 제가 예전에 서프라이즈를 많이 봐서 했을 때 거짓이죠. 거짓이다. 진실은요, 이제 매매와 전세는 거의 동조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월세가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8월에 전세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월세 가격 상승률도 꺾였어요. 근데 이번에 막 기사 나오는 거 봤죠? 아까 규제 풀리고 나서 서울 최대 하락폭 꺾였다. 근데 그건 그 전에 자료지만 기대감이 생겨서 꺾였다. 이런 거는 하락폭이 조금 꺾인 거는 그렇게 보도를 해대면서 월세 상승폭이 꺾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숨기고 월세 대란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요거 보시면요. 제대로 그래프를 계속 저런 이제 부동산원이나 뭐 KB 이런 그래프를 계속 보시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진짜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러니까 결론은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가서 월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월세가 뒤늦게 따라가기 때문에 전세보다 늦게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 여파가 조금 더 뒤에 나타났을 뿐이다. 앞으로 월세가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